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이미 웃는 얼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얼굴의 모양이었죠.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살짝 접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추는 연습.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줄 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올라왔어.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아내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겨울바람이 묻은 코트 냄새. 아내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직 남편 역할 할 수 있지? 거실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처제가 일어나 아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깜짝 놀랐어. 갑자기 와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저한테는 숨이 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때로 누군가의 죄를 덮는 천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처제가 제 옆을 스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평소처럼만 해요. 당황하면 눈에 딱 티나요. 그 순간 주머니 속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떨림을 숨기는 건 이미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처음을 떠올려 보면 모든 건 평범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고 결혼 초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제 일이 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엔 몇 달만 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금요일이면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아내의 답장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무거나. 처음엔 배려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무거나는 우리 사이에 쌓인 공기 같은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생활은 고랬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 아내도 방금 퇴근한 뒤였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5년 차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부부가 아니라 같은 집을 번갈아 쓰는 사람처럼 된 걸까? 주말에 만나도 할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저는 다시 짐을 쌌고 아내는 현관까지만 나와 조심히 라고 말했습니다. 포옹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원룸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혼자 TV를 켜놓은 채 천장을 보곤 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작은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게 제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번져가는데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얼룩. 그 무렵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방 생활 어때? 외롭지 않아? 동료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지방에 여자 하나 있지? 주말 부부들 다 그렇던데. 저는 황당해서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짧게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일까? 그 생각에 저는 스스로에게 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생, 고시원이 너무 답답하대. 우리 집에서 잠깐만 잠깐만. 살면 안 될까?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안 깊은 곳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적어도 사람이 있겠구나. 처제가 들어온 날 셋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식탁이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처제가 물었습니다. 형부는 지방에서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일 바쁘면 외로울 틈도 없지. 뭐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집에 오시면 좋으시겠어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단어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내는 주말에도 종종 출근을 했고 저와 처제만 집에 남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처제가 말했습니다. 형부, 점심 드셨어요? 아직.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취업 준비 얘기, 떨어진 면접 얘기. 저는 어색하게 위로를 건넸고 처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참 다정하시네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정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면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 부산 출장 가. 그 주말 처제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했지만 오랜만에 집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처제가 말렸습니다. 형부는 평일에 고생하시잖아요. 주말엔 쉬셔야죠. 고생한다는 말, 쉬라는 말, 누군가 제 피곤을 인정해 주는 말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웃긴 장면마다 처제가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처제가 물었습니다. 형부,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형부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상한 동지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버텨봐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지방에 있을 때도 처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 오늘 저녁 드셨어요? 이제 막 퇴근했어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푹 쉬세요. 짧은 문장 몇 개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선을 넘는 계기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우산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까이 붙어 걸었고 처제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았습니다. 저는 우산을 처제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그때 처제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런 날 잘 모르죠. 주말에만 오니까.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밤은 아내가 이번 주는 못 올라갈 것 같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처제가 TV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오늘은 그냥 같이 있어요. 처제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사람의 마음은 그 한 뼘에서 무너집니다. 형부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처제가 말했습니다. 들키는 거, 그리고 책임, 그 두 개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를 처제가 정확하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제가 맡을게요. 형부는 주말에 언니 옆에 가면 돼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그 말은 이미 짜인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선을 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사이에는 한 문장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언니, 평일에는 여기. 처제는 이 말을 할 때 웃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규칙 덕분에 스스로를 덜 나쁜 사람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규칙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린 날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일이 빨리 끝났어. 오늘 올라갈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처제가 제 표정을 보고 자연스럽게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형부, 평소처럼만 해요. 문 열리면 웃어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연습해 온 표정을 꺼냈습니다. 웃는 얼굴의 모양.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얘기를 했고 처제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이 오늘 무너지면 나는 뭐가 될까?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 남편 맞죠?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집에 누가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고개를 들자 처제가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정리. 그때 싱크대 쪽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또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아내가 다가오려는 순간 처제가 먼저 일어나 아내 쪽으로 갔습니다. 언니, 오늘은 일찍 자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처제만 남았습니다. 처제가 제게 다가와 울었습니다. 형부, 지금 선택해야 돼요. 무슨 선택? 이제부터 정리를. 제가 계속할지 아니면 언니가 직접 보게 둘지.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지금 거실에는 둘만 있죠. 처제도 화면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제의 눈에서도 짧은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형부, 이번엔 제가 정리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동생 거실에 있어? 그런데 그 목소리는 잠결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문장이 넣어 있었습니다. 지금 거실에는 둘만 있죠.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야. 어. 그 문자 내가 보낸 거야.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처제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
그냥 느낌만 이상했거든. 집 안 분위기, 둘이 나누는 눈빛,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들. 그래서 확인하기 시작했어. 평일에 집 CCTV를 확인했고 너희 둘이 주고받는 문자도 봤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부러 일찍 올라온 거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할 용기가 있는지 보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처제를 봤습니다. 동생, 넌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처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할 말 없어 나가. 처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다 느껴. 내가 외롭다는 것도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도.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외로우면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기댔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제부터 내가 뭘 할 건지 그게 중요해.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짓 없이 말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변명 안 할게. 용서해 달라는 말도 안 할게. 다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될 수 있게.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볼게. 당장 용서는 못해 하지만 내가 진짜로 달라지는지. 지켜볼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제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숨기면 더 깊어집니다. 거짓은 언젠가 들통납니다. 그리고 용기 내 말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다시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일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진짜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선을 넘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용기 내 진실을 말하면 최소한 다시 시작할 기회는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나요? 말하기 두려워서 덮어 두고 있는 잘못이 있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말하세요.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